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2월 27일 오후 3시 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평가가 하루가 다르게 나빠지고 있습니다. 리얼미터가 TBS와 함께 조사한 자료를 보니까 오늘 발표가 되었습니다만은 지지율이 43.8%까지 떨어졌습니다. 전주보다 3.3%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더 주목할 만한 것은 못한다, 국정을 못한다는 부정적인 평가는 일주 사이에 5.5%포인트 5.5%포인트 올라가서 51.6%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못한다. 문재인 대통령 잘 못하고 있다가 51.6%, 잘한다가 43.8%로 그 차이가 8%입니다. 아주 급전직하로 떨어지고 역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국민 과반수 이상이 문재인 잘못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추세가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리얼미터는 김태우 폭로 사태, 법정 주휴일 최저임금 산정 논란, 김정호 민주당 의원의 이른바 공항갑질, 청와대 특별감찰관실에 대한 압수수색 등등 영향을 미친 것처럼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지역별로 보면은 가장 크게 문재인 지지율이 떨어진 곳은 인천 경기 지역입니다. 경기 지역.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도 지지율이 5%포인트 내렸습니다. 연령별로는 특히 50대의 지지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지금 32.1%까지 떨어졌습니다. 30대가 가장 강력한 문재인 지지층인데 7.1%포인트가 떨어져가지고 현재 49.6%입니다. 이 정당 지지율도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1.7% 떨어져서 36.3%, 자유한국당은 조금 올라가지고 25.6%라고 합니다.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3.1%의 오차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왜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지느냐 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을, 국민을, 국론을, 국가를 분열시키고 있는 이 분열 대통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말에서는 이 흥미로운 게 하나 있습니다. 자유라는 말을 여간해서 쓰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다면은 자유민주적 기본 가치가 우리 헌법의 최고 규범이니까 무슨 연설을 할 때라도 반드시 자유를 강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의 연설에서 자유를 의미 있게 쓴 것은 거의 없습니다. 꼭 써야 할 때 자유를 쓰지 않습니다. 자유 대신 다른 말을 씁니다. 무슨 평화라든지 민주라든지 또는 자주라든지 민족이라든지 이런 말을 쓰는데 굳이 자유를 피해요. 북한 농당 정권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자유입니다. 자유. 북한 정권이 제일 애용하는 게 민족, 자주, 평화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유를 쓰지 않습니다. 자유를 기피하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과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농당 정권의 공통점이 자유를 싫어합니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싫어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이란 말을 쓸 때도 별로 힘이 실리지 않습니다. 이 문재인 정권이 이 부정적으로 보는 대상을 쭉 추려보면 나라 국자가 들어가는 게 많아요.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합니다. 국군을 싫어하거나 싫어하는 정도를 넘어서 미워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국기, 한반도기를 좋아하는 거 보면은 이 문재인 세력이, 지지 세력이 태극기를 싫어하고 한반도기를 좋아한다든지 이건 국기를 싫어하는 거거든요. 국기. 그러면서 사람을 강조합니다. 비록 헌법 개정안에서는 국민을 사람으로 바꾸려는 대목이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왜 국민을 싫어하느냐? 문재인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국민이란 말보다는 민중, 노동자 또는 사람 이런 말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즉 국민 주권론을 부정하는 것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신념을 본인은 민주주의라고 하지만 들여다보면 민중민주주의 또는 계급적 민주주의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국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의하면 개인, 국민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뭐 노동자가 따로 있는 거 아닙니다. 민중이 따로 있는 거 아닙니다. 모든 개인이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집합 개념으로서는 국민이라고 부릅니다. 이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선택을 하므로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데 이 계급투쟁론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아니다. 주권은 민중으로부터 나온다. 민중에 소속되지 않는 사람은 주권이 없다. 이렇게 국민을 분열시킵니다. 주권이 있는 민중과 주권이 없는 민중이 아닌 사람으로 분열시키는, 그러니까 국민의 통합성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에서 자유와 함께 국민이란 말이 의미 있게 쓰여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문재인 대통령을 제가 분열 대통령이다, 또 본인 스스로 이야기했듯이 남쪽 대통령이라고 했으니까 이 반쪽 대통령입니다.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가 그 부속 도서로 하는데 이분이 평양에 가서 김정은이가 있는 가운데서 남쪽 대통령 문재인이라고 자기를 소개함으로써 북한 지역, 우리의 대한민국 영토의 반을 누구한테 기부해버렸습니다. 기부왕으로서 뭐 노벨상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은 대한민국 영토의 반을 누구한테인가 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반쪽 대통령이 된 겁니다. 반쪽 대통령, 분열 대통령. 이 이른바 민중민주주의 생각을 가지면 필연적으로 국민을 분열시킨다고 그랬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국토까지 분열시켜가지고 대한민국 영토 반을 공식적으로 포기한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남쪽 대통령. 그러니까 지지율이 이렇게 급전직하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대한민국이 국가 생존 차원에 몸부림을 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제1조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즉 국민 주권입니다. 국민 주권론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3조 그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부속도서로 한다. 헌법 제4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해야 된다. 이걸 딱 합쳐버리면은 대한민국은 북한 노동당 정권을 평화적으로 제거하고 자유통일을 해가지고 남북한을 다 민주공화국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명령을 헌법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 명령을 거부하는 사람이 대통령이니까 헌법하고 맞지 않아요. 문재인 대통령의 철학, 역사관, 국가관, 정책, 대북정책, 그리고 국방정책, 그리고 수사에 대한 생각, 법원에 대한 생각, 언론에 대한 생각을 다 합치면은 헌법과 맞지 않다. 불일치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헌법으로서는 이물질입니다. 문재인 정권이란 존재 자체가 우리 헌법으로서는 이물질이 이 헌법 체계 안에 들어오니까 열이 나고 몸부림을 치고 해가지고 일종의 저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항을 하고 있는 거죠.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갔을 때 저항을 하면 열이 납니다. 바로 그것이 이런 여론조사에 나타납니다. 한때 이런 문재인 대통령의 정체를 잘 몰랐던 시절에 한 80%까지 지지를 했던 사람이 이제 아니구나 해가지고 이제 지지율이 이제 거의 반토막 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급전직하는 앞으로 더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게 분열 대통령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면은 이 개업 투쟁론을 가진 사람은 이 분열적으로 나가느냐 하면은 약한 사람이 정권을 잡으려면 강한 상대를 다 분열시켜 버려야 됩니다. 파편화해야 됩니다. 그러면 30% 지지로도 대통령이 될 수 있고 문재인 대통령처럼 41%의 지지로도 대통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권력을 잡는 데는 분열 작전이 좋습니다. 그러나 권력을 잡고 난 다음이 문제예요. 권력을 잡고 난 다음에도 계속 분열시키기 시작을 하면은 그 다음에는 자기의 지지 기반이 더 약화되어 버립니다. 분열 정책을 써가지고 정권을 잡더라도 정권을 잡은 다음에는 헌법 정신에 충실해가지고 국민을 통합적으로 이끌면은 괜찮은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더욱더 분열적으로 나가니까 이제는 국민들이 자기 방어 차원에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여론조사에서 급전직하 1주 사이에 5.5%포인트가 떨어진 이것이 바로 그런 저항, 어떻게 보면은 면역체가 가동하는, 면역체라는 것은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몸을 지키기 위해서 항체가 바이러스를 공격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열이 나고 아주 몸이 여러 가지로 부작용이 나고 하지만은 그 과정을 거쳐서 또 건강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지금 밟고 있다고 봅니다. 한국이라는 이 유기체적인 국가가 문재인 대통령이 분열 대통령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게 오늘 청와대에서 오찬을 했는데 초대한 사람이 누구냐 명단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김원기, 임채정, 정세균, 문희상입니다. 김원기, 임채정, 정세균 전 국회의장, 문희상 현 국회의장 이 네 사람은 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 세력이고 이 더불어민주당 출신들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장이 되면은 원래 당적을 버리고 당이 아니라 국회 입장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 입장에서 국정에 참여하니까 그런 국회의장을 초청을 할 때는 여야 가리지 않고 다 초청해야 맞죠. 그런데 어떻게 자기 편 국회의장만 달랑 초청해가지고 그러니까 숫자가 4사람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오찬을 합니까? 그런데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올 한 해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관계에서 획기적 진전을 이룬 것은 역사적으로 높이 평가될 것이다. 내년에는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는 성과를 거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김대변인이 전했는데 지난 1년 동안의 남북관계의 핵심은 비핵화 사기극 아닙니까? 김정은이가 비핵화하겠다는 말을 한마디도 한 적이 없는데 문재인 정권은 김정은이가 비핵화를 약속을 했다라고 국민들에게 알리고 트럼프에게 알리고 했는데 며칠 전에 북한이 우리가 말하는 비핵화는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다. 한미동맹 해체를 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여기 모인 전 국회의장은 용비어 청가를 부르고 앉아 있습니다. 자기 편들이니까요. 끼리끼리 모이니까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나 여기에 예컨대 박관용 전 국회의장이 여기 참석했다면 무슨 말을 했을지 짐작이 갑니다. 박관용 전 국회의장. 이분은 국회의원 시절부터 남북 문제에 대해서 가장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김영삼 정부 시절에 비서실장을 했고 한때 이 노무현 의원과도 같은 당에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 자리에 박관용 전 국회의장을 뺍니까? 더구나 남북관계에 대해서 가장 밝은 그러다가 보니까 자연히 요사이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초청해서 쓴소리를 듣는 게 바로 국가 원로를 대접하는 것이죠. 아니 대통령이 국가 원로로부터 아부성 발언 듣기 위해서 초청을 합니까? 쓴소리를 정해 듣기 위해서 초청하는 게 정상적인 거 아니겠어요? 이런 자리, 국회의장을 초청할 때도 자기 편만 모은다.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 대통령이 아니라 반쪽 대통령이고 자기 편 대통령이고 분열 대통령이라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입니다. 움직일 수 없는 증거입니다. 무슨 국회의원들을 자기 편 국회의원들을 뭐 부르는 건 괜찮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장은 그 국회의장이라는 자리 자체가 국민 전체를 대표하니까 여야 국회의장을 다 불러야 합니다. 저는 제 기억으로는 역대 대통령 중에 이렇게 한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해야 마음이 편하겠죠. 아마 박관용 국회의장이 오늘 이 자리에 들어갔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곤혹스러워졌을 것입니다. 곤혹스러워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문 대통령은 여러 번 북한이 비핵화하겠다고 말했고 판문점 선언에서도 북한이 비핵화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판문점 선언이 그런 뜻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하여 판문점 선언을 국회가 비준 동의해달라고 국회에 넘겨놓은 상태인데 또 그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우리가 서울 상공에 비행금지 구역도 설정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북한이 비핵화 하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그런다. 그럼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 한번 해명을 해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제 이래 되면 이제 대통령이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국민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가 있습니까? 서로 주고받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국민이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건 상무관계죠. 그러니까 오늘 대한애국당이 아주 의시시한 제목의 광고를 조선일보에 냈습니다. 비핵화 가짜다. 책임자인 주범이라는 표현까지 썼더라고요. 주범, 문재인, 김정은을 몰아내자 하는 이런 광고를 냈습니다. 정상적인 국적이라면 이 광고는 너무 심하다. 아니, 자기들이 뽑은 대통령을 몰아내자니 이게 말이 되느냐 하고 화를 낼 텐데 오늘 그 기사를 보고 그 광고를 보고 화가 나지 않았던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를 분열시키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대통령이니까 국민은 이런 식으로 대통령을 대하는구나. 주는 것, 받는 것이 다 공정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정하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이가 보내준 풍선깨 낳은 새끼 6마리에 또 어린애들이 뜨개질을 했다는 그 목도리까지 끼워가지고 성탄절 메시지에다가 사진으로 붙였습니다. 강아지를 그렇게 좋아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있지만은 뜨개질까지 해가지고 그런데 북한에는 지금 이 추위에 얼어 죽는 북한 동포가 얼어 죽고 굶어 죽는 북한 동포가 있을 텐데 그 북한 동포에 대한 조그만침의 배려가 있었다면은 또 기독교 신도들에 대한 배려가 있었다면은 성탄절 메시지에 어떻게 인류의 적인 반인도 범죄자의 개의 새끼 6마리 사진을 그렇게 붙일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대통령이 국민을 국민으로 보지 않는다는 이야기고 국민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보지 않게 되었다 하는 오늘 연말 상황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 어떻게 되는지 참 흥미진진하기도 하고 아주 불안하기도 하고 또는 기대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